시간입니다. 소니의 새로운 시네마 라인 카메라 어떤 제품이고 누굴 위한 제품인지 그리고 한 달가량 사용해본 소감까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자세히 보기 전에 현재까지 소니의 시네마 라인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안에서 FX30의 위치는 어디인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시네마 카메라 라인업 네이밍을 FX로 변경을 하고 나서 FX9, FX6 그리고 FX3까지 풀프레임 시네마 라인업이 완성이 됐습니다. 여기에 오늘 제가 소개할 FX30이 첫 APS-C 규격의 시네마 카메라로 라인업에 포함이 되면서 아마도 소니는 이런 네이밍 체계와 라인업 구조를 그리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한 자릿수의 풀프레임 라인업 그리고 두 자릿수를 갖는 APS-C 혹은 슈퍼 35라고 부를 수 있는 라인업으로 크게 구분이 되고, 가로축으로는 각 숫자별로 하드웨어 플랫폼을 공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소개할 FX30 역시 이런 측면에서 APS-C 센서를 갖고 있겠구나, 그리고 하드웨어는 FX3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겠구나, 그렇게 큰 그림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소니의 시네마 라인인 FX 시리즈 전체에서는 엔트리 모델로서 역할을 하게 되겠죠. 합리적인 추론으로 FX60이 나온다면 FX6에 APS-C 센서를 넣어주는 건가 싶은 기대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점은 어떡하죠? 지금부터 FX30에 대해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익숙하시죠? FX3와 하드웨어 플랫폼을 공유한다고 하더니 진짜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셨다면 오산입니다. 그냥 완전 똑같아요. 바디 사이즈와 그립의 크기까지 동일하고 버튼 레이아웃도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좌측의 포트 구성과 위치, 그리고 우측의 CF 익스프레스 타입 A 카드와 SD 카드를 겸용으로 쓸 수 있는 듀오 슬롯까지 완벽하게 같습니다. 누가 이런 카메라를 들고 촬영을 하는데 이게 뭔지 궁금하다. 그러면 가까이에 가서 스트랩 골이나 액세서리 스레드 부분이 까만색이면 FX30, 은색이면 FX3, 이 정도가 아니면 외관으로 이 둘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하지만 손으로 들어보면 그 무게 차이는 느껴지는데요. 풀프레임과 APS-C 센서 사이즈에 따라서 무게는 FX30이 약 60g 정도 가볍습니다. 덕분에 FX3를 쓰면서 제가 사용하고 있던 이 액세서리들을 그냥 그대로 다 쓰면서도 바디도 가벼워지고, 또 센서 사이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함께 사용하는 주력 렌즈도 작고 가벼워지다 보니까 동일한 조작성으로 휴대성만 더 좋아진 세팅을 쓸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에요. 앞에서 언급을 한 대로 FX30은 APS-C 규격의 엑스모 R 시모스 센서를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 필름을 세로로 세워서 한 프레임씩 영상을 촬영을 할 때는 슈퍼 35mm라고 부르는 이 규격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디지털로 넘어오면서 크롭 센서라고 부르고 있죠. 사진 기준으로는 유효화소 2600만 화소, 영상에서는 6K에 해당하는 2010만 화소를 활용해서 최대 4K 60프레임 촬영까지 코덱 상관없이 6K 오버샘플링 방식으로 촬영합니다. 그리고 4K 120프레임 촬영에서는 오버샘플링은 하지 않고요. 가운데 4K 화소수만 활용해서 1.6배 크롭된 영역으로 촬영을 해요. 네, 여러분 4K 120프레임 촬영됩니다. 그리고 FHD에서는 240프레임 고속 촬영까지도 가능해요. 또 듀얼 베이스 ISO도 지원합니다. 베이스 로우 800과 베이스 하이 2500을 지원을 해서 조도에 따라서 베이스 ISO 옵션 2개를 가지고 노이즈는 줄이면서 최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활용할 수 있는 최적의 값을 골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반적으로 감도를 올리면서 자연스럽게 노이즈 레벨도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영상 특화된 카메라의 경우에는 센서를 튜닝을 하면서 최대 다이나믹 레인지를 낼 수 있는 감도를 2개로 세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센서는 점진적으로 감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베이스 ISO에서 아예 작동 방식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FX30의 경우는 ISO 800과 ISO 2500에서 비슷한 수준의 노이즈를 보이게 됩니다. 사진과 다르게 영상에서의 셔터 스피드는
노출값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변화를 주기 어렵기 때문에 이 듀얼 베이스 ISO가 더 필요하기도 하고, 또 촬영자라면 이걸 알고 적극적으로 꼭 사용해야만 하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활용 관련해서는 뒤에 시네 EI 모드 설명하면서 더 다루도록 할게요. FX30의 비디오 스펙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서 FX3를 사용해본 분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비디오 스펙을 갖고 있다고 느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앞에서 살펴본 동일한 디자인과 조작성까지, 저는 이런 부분이 FX30의 정체성을 설명하는데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FX30이 크롭 센서를 탑재하고 있으면서도 시네마 라인인 FX를 달고 상위 기종의 영상 촬영을 위한 편의 기능들과 영상 스펙까지도 넣어서 출시가 됐는데요. 혹시나 이게 전문가만을 위한 카메라인 건가? 영상 입문자 혹은 처음으로 시네마 라인의 카메라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카메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오히려 입문자용으로 예스입니다. 첫 번째는 경제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일단 크롭 센서라는 측면에서 풀프레임인 FX3와 비교를 해서도 거의 절반 가격에 접근할 수 있는 반면에,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오히려 크롭 센서를 하나의 특징으로 본다면 이 바디는 FX3와 별다를 게 없어요. 솔직히 저는 능력 대비 가격은 결코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직 이 판매 구성과 가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지는 못했는데요. 제가 재차 확인을 했을 때 FX30은 탑핸드를 포함하지 않는 옵션도 판매가 된다고 해요. 입문자 입장에서는 XLR 마이크를 쓰는 게 쉽지가 않아서 대다수의 시네마 라인 카메라의 기능을 먼저 익히는 데 집중을 하고, 오디오는 나중에 탑핸드를 추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쓴 티가 납니다. 여기에 입문을 하게 되면 렌즈에 대한 고민도 많아지는데요. 어떻게 처음부터 2470GM2, 70-200GM2 이런 거 사겠어요. 물론 좋기는 엄청나게 좋지만 배우는 단계에서는 이 렌즈에 대한 욕심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잘 쓸 수 있는 렌즈 구성을 하는 편이 훨씬 더 바람직하겠죠. 작고 가볍고 저렴한 렌즈 구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성능치고 괜찮은 가격 때문이라면 다른 옵션을 찾아볼 수도 있겠지만, 저는 FX30이 처음으로 영상을 찍어보려는 분들 뿐만 아니라 기존의 알파 6400 그리고 알파 7 마크 3까지 사용하는 유저분들도 조금 더 진지한 스텝을 밟기 위한 첫 번째 시네마 라인 카메라로서 FX30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 싶어요. 게다가 FX30은 한 번 쓰고 빠르게 다음 모델로 넘어가는 카메라가 아니라 진득하게 오랫동안 궁금했던 거,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 배울 수 있는 카메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이제 하나씩 들려드릴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카메라는 소니의 시네마 라인에 있는 기능들을 대다수 갖고 있어서 오히려 입문자에게 좋은 카메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영상 입문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떤 기능을 자주 사용할지, 아니 오히려 무슨 기능이 필요한지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죠. 그냥 써보면서 하나씩 익히는 것 외에는 지름길이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FX30은 영상 입문자에게 합리적인 옵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갖고 있는 기능은 시네마 라인 카메라와 동일하기 때문에 영상 제작에 상당 부분 익숙해질 때까지 촬영자가 계속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카메라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영상 입문하면 빠지지 않고 나도 멋있는 색감의 영상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죠. 처음에는 이 FX30에 내장되어 있는 S 시네톤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시네마 라인 카메라의 그 정돈된 컬러감을 쉽게 흉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인터넷에서 그 유명한 감독이 팔고 있는 럿을 구입을 해서 내 영상에 적용해보고 싶어질 거예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바는 아니지만 한 번씩 거치게 되는 과정이기는 하죠. 이때는 커스텀 럿을 카메라에 넣어서 결과물을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촬영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미 럿이 적용된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촬영 단계에서 결과물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럿이라는 게 부질없는 거구나 싶은 순간
이제는 적정 노출로 S로그3만 잘 찍어두고 다빈치 리졸브에서 열어서 내가 원하는 컬러를 찾아나가는 단계에 이르죠. FX30은 FX3와 같이 풀2 10비트 4K 영상을 촬영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후반에서 컬러 그레이딩을 하면서 느낌을 낼 수 있는 좋은 푸티지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FX30은 배워가는 단계에 맞게 거기에 맞는 기능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S로그3 원본을 만지다 보면 이제는 듀얼 베이스 ISO에 맞춰서 영상을 촬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돼요. 그 전에는 그냥 ISO 값을 바꿔가면서 영상을 찍었었는데 후반 작업에서 색을 만져보니까 베이스 감도에서 영상을 촬영하고 후반에서 노출값을 내려서 적정 노출을 찾아가는 게 더 좋은 원본을 촬영할 수 있다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시네 EI라는 것에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시네 EI는 쉽게 이야기하면 가장 다이내믹 레인지 확보가 잘 되고 노이즈가 적은 베이스 감도에서 영상을 찍고 후반에서 노출을 조절하겠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니터에서 보는 감도는 그냥 노출 인덱스, 참고형 노출 예시일 뿐이고요. 촬영은 설정해둔 베이스 감도, 로우나 하이에서 촬영된 원본이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이것조차도 한 번에 쓰기 어려울까봐 시네 EI 퀵이라는 모드가 있어요. 그냥 평소에 쓰던 대로 ISO를 조절하면 알아서 베이스 감도 800이나 2500을 번갈아 가면서 설정을 해주는 기능입니다. 그러다 적응이 되면 이제 그냥 시네 EI 모드를 쓰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다시 깨닫게 돼요. 베이스 감도로 영상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ND 필터가 필수구나. 그러면서 이제 ND 필터를 또 구입하고 아니면 내장 ND 필터가 있는 FX6로 넘어가 볼까? 아, 이래서 비싼 카메라를 쓰는구나. 또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촬영자에게 계속 과제를 주고 또 성장시키고 다시 다음 과제를 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카메라예요. 그래서 저는 FX30에 포함되어 있는 이 많은 기능을 전부 다 쓰라고 입문자에게 추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냥 가장 쉽고 예쁘게 찍히는 카메라로 FX30을 처음 구입하지만 사용하다 보면 어느새 FX6까지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을 성장시킨다는 의미에서 추천하고 싶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입문자용 카메라로 한정을 짓기에는 갖고 있는 능력이 너무 출중하죠. 제 입장에서도 FX30은 실사용 용도로 탐이 나는 카메라인데요. 그 이유는 기존의 소니 시네마 라인 카메라를 사용하는 유저들의 세컨캠 혹은 서브캠으로 굉장히 좋은 옵션이기 때문입니다. 서브캠을 사용하면서 가장 많이 실수하고 또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어야만 하는 과정이 바로 메인캠과 서브캠의 세팅을 맞추는 작업이거든요. 서브캠이라는 게 항상 사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메인캠의 세팅이 바뀔 때마다 서브캠을 맞추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꼭 실수가 나오거든요. 프레임 레이트 실수도 많고 또 은근히 PP 세팅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어차피 촬영할 때는 모니터링용 럿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점을 모르고 촬영하다가 원본을 열어보고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기존 시네마 카메라처럼 전체 설정을 한눈에 보면서 모든 설정과 조작을 한 곳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점, 이 메인 UI가 서브 카메라로서 아주 중요한 미덕입니다. 그리고 FX6, FX3와 공유하는 컬러 사이언스가 후반에서 컬러 매칭의 어려움을 많이 줄여줍니다. FX6와 FX3 그리고 FX30까지 S로그3로 촬영을 하고 다빈치 리졸브에서 간단한 컬러 커렉션 작업만 거쳐도 마치 하나의 카메라에서 나온 클립처럼 잘 이어지는 모습이 편집하기 정말 편했어요. 새로운 센서라서 이 부분에 조금 걱정이 앞섰는데 저의 기우였습니다. 혹시나 여기에 추가로 FX30이 APS-C 크롭 센서를 사용한다는 점이 다른 풀프레임 카메라와 매칭해서 사용하기 좀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크롭 센서라고 하면 풀프레임 대비 전체적인 성능이 한 단계 아래인 카메라에 탑재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데 FX30은 정말 센서 사이즈 자체만을 제외한다면 FX3와 비교를 했을 때 비디오 스펙에서 뒤처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6K 오버샘플링, 4K 60프레임 촬영에 최대 4K 120프레임 녹화,
비디오 스펙에 따른 비트레이트도 동일하고요. 여기에 AF 성능 동일하고 오히려 최신 바디라서 초점 맵이나 브리딩 보정 같은 신규 기능은 FX3에는 없고 FX30에만 있습니다. 즉, 센서가 작아져서 얕은 심도 표현에 대한 제약은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이것만 제외하면 모든 기능과 이미지 퀄리티, 오히려 더 가벼운 무게와 발열 제어 능력까지 용도에 따라서는 더 활용도가 높은 카메라가 될 수도 있어요. 실제 저의 경우에도 당연히 서브 카메라로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크롭 센서지만 사용하는 데 나쁘지 않았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크롭 센서를 잘 살릴 수 있는 용도가 많았습니다. 제일 먼저 저는 부감 카메라를 FX3에서 FX30으로 당장 바꿨어요. 일단 부감 카메라의 경우는 오히려 얕은 심도 표현보다는 선명하게 제품 전체가 잘 보이는 편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크롭 센서인 FX30이 원하는 결과물에 더 적합하죠. 게다가 무게도 가볍고 자연스럽게 렌즈도 APS-C 센서용 렌즈를 사용하면서 더 가벼워지기 때문에 그립 안정성이 중요한 부감 촬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도가 같은 2470이고 같은 70-200 렌즈인데도 이걸 FX30에 쓰니까 마치 새로운 렌즈가 하나가 더 생긴 기분이에요. 크롭 팩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망원 화각 사용에 이점이 생기는 건데요. 서브 바디로서 FX30을 들고 다닐 때 같은 렌즈군을 가지고 다니면서 좀 더 망원 쪽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같은 FX3보다 후반 편집에서 다양한 컷 활용에 용이한 측면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은 요즘 부쩍 늘어나고 있는 라이브 커머스 촬영에서 요긴하게 써먹고 있는데요. 일단 FX3와 폼팩터가 완전히 동일하다 보니까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케이지를 그냥 옮기는 것만으로도 사용할 준비가 돼서 새로 촬영할 때 별도의 그립을 마련하지 않고 원래 쓰던 세팅을 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게다가 사용할 수 있는 조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인물과 제품 둘 다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조리개를 조이는데요. 그러는데도 사실 한계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크롭 센서에서 오는 이점이 있었습니다. FX30을 서브 카메라로 쓰면서 불편했던 점은요, 딱 하나. 듀얼 베이스 감도가 FX3는 800, 12800이거든요. 그런데 FX30은 800과 2500이라서 후반에서 노출을 각각 맞춰줘야 한다는 점 정도? 뭐 그래도 조명을 열심히 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FX30은 한마디로 아이러니한 카메라입니다. 저는 FX6 그리고 FX3를 익숙하게, 그것도 불만도 없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카메라가 그렇게 갖고 싶어요. 뭐 이상하게 더 비싼 카메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더 기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게 한 대가 더 있으면 몇몇 촬영들이 좀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저한테 영상을 처음 시작하려고 한다고 카메라를 추천해달라고 한다면 저는 또 FX30을 추천할 것 같아요. 영상을 배우는 데는 이 센서 사이즈가 풀프레임이냐 크롭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써먹게 될 영상 촬영의 기본과 응용을 모두 써볼 수 있는 카메라가 더 좋다고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한 달 진짜 신나게 써봤으니까 다시 보내줘야 할 시간인데요. 출시가 되면 아마 여러분이 보는 저의 부감 영상은 FX30으로 찍은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한 점 알려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끝! 이렇게 카메라만 자꾸 늘어가는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추천.